자, 안녕하십니까. 이 금리에 대한 특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나라 이제 금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정도로 움직임이 둔해졌는데,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2월 1일 날 베이비 스텝 밟을 것으로 예정되고 있죠. 이제 더 이상 금리에 영향을 미칠 만한 지표 발표도 없고, 기존에 나왔던 지표 발표들은 베이비 스텝 쪽으로, 그러니까 물가가 둔화되는 쪽으로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연준이의 그 실세 3인방이 있죠. 실세 3인방이 이제 의장인 제롬 파웰, 그리고 부의장인 리얼 브레이너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존 윌리엄스라고 있죠. 파웰은 지금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활동을 못하고 있고요. 그 브레이너드하고 윌리엄스,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파웰의 생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둘 다 인정은 해요. 아, 꺾인 모습이다. 약간은 꺾인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물가에 대한 긴장을 놓으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브레이너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가벼운 경기 침체를 겪는다면 기준금리가 그러니까 6%대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1970년대 그때도 인플레이션이 무척 강했거든요. 그때 이제 금리 인상을 쭉쭉쭉 하다가 멈췄어요. 동결로 들어서 가지고 인하 쪽으로 이제 서서히 방향을 틀 때가 있었는데, 이때 섣부른 판단으로 인해서 2차, 3차 인플레이션이 재발돼 버렸어요. 이런 거를 한번 경험을 하고 나니까 선례가 있다 보니까 되풀이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결정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웰은 요번에 인플레에 대해서 인플레 초기에 완전 오판을 했죠.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꺾이는 타이밍 있잖아요. 금리 인상에서 동결로 가가지고 인하 쪽으로 도는 피봇이라 그러죠. 피봇. 이 타이밍을 잘못 잡는다 그러면 파웰은 역사상 가장 무능력한 연준 위장으로 자리 잡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작은 오판했어도 인플레 초기 단계에 진단은 오판했어. 마무리만큼은 깔끔하게 하고 싶어. 좀 더 그 욕구가 강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져요. 얘네들이 2월 1일 날 있잖아요. 2월 1일. 지금 4대에서 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1포인트에서 1.25로 늘어나는 거죠. 금통위원이 총 7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7인. 이 중에 한 명은 한국은행 총재. 이 사람은 투표를 하지 않는 대신에 이 금통위 의원들이 6명이서 투표를 하는데, 이게 3대3이 될 때, 요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 이창용. 지금 이 생각이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미국은 지금 베이비 스텝을 밟을 게 거의 95% 이상 확실시 됐고, 그 이후에도 미국은 바로 동결로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이 미국은 조만간 5 이상 때 5.25 막 이렇게 정도는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2번 정도는 더 베이비 스텝을 밟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라면 지표만 악화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죠? 근데 요거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은데 간단하게 이렇게까지만 하고요. 우리나라 시장은 6명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3명하고 3명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3명은 이렇게 돼요. 3.5% 우리 금리 찍었는데, 기준금리 찍었는데 이거면 됐다. 뭘 더 올리려고 그러냐. 동결로 한 3개월간 지켜보자. 올릴 필요 없어. 미국 시장도 보니까 고용지표 CPI도 그렇고 PPI도 그렇고 임금 상승률도 그렇고 지금 봐서는 특별히 그렇게까지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동결 한 3개월간 지켜보자. 완전히 이건 동결 확정이에요. 그죠? 2월 23일 날. 근데 나머지 3명은 뭐라 그러냐? 니들 말이 틀리다는 게 아니야. 니들 말이 틀리다는 게 아니라 꼭 그렇게 동결로 확정지어서 얘기해버리면, 왜냐면 시장이 오판을 해. 그럼 얘네들이 이거 물가 정점에 와서 이제 꺾이고, 이제 얘네들이 오판을 한다는 얘기는 금리 인하 쪽을 생각하게 된다 이거죠. 동결이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오판을 하게 되면 문제가 많어. 그리고 우리는 고려해야 될 변수가 많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유럽의 에너지 문제도 있고, 그리고 미국 시장이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고점은 아직 안 나오고, 그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우리 3.75까지 열어놓고 보자. 한 번 더 베이비 스텝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상황이 악화되지 않는다 그러면 동결로 가자. 결론적으로 동결이지 뭐. 이 타이밍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뭐라 그러냐면 트레이드 오프.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예전에는 물가 중심이어서 금융 안정, 경기, 침체 상황. 요거에 중점을 둔다라는 얘기. 요게 물론 우선순위지만 요것도 예전에는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한다 그랬어요. 무조건. 다른 거는 볼 필요 없다라 그랬는데 지금은 이것도 고려해야 된다. 그럼 뭐예요? 우리나라는 2월 23일 날은 동결 거의 90% 이상 되는 거죠. 지표가 아주 악화되지만 않는다.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이 미국 시장하고는 2월 말 정도에 2월 말 23일을 기점으로 해서는 다시 1.25%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2월 달에 또 지표 발표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CPI라든가 고용지표라든가 PPI 뭐 여러 가지가 지표가 발표될 거고 그때 상황에 맞춰서 미국 시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변동사항이 있다는 거죠. 그죠? 일단은 시간을 갖자라는 게 우리나라 입장이고 미국 시장은 약간 그 1970년대에 우리가 섣불리 결정 내려서 인플레이션이 재발했던 걸 감안해서라도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죠? 일단 인플레가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의 수치까지 내려오려면 아직 멀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는 물론이고 동결로 가는 과정도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돼. 그래서 간다 그러면 베이비 스텝으로 하면서 상황을 아예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얘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꺼졌다라고 보는 거고 이제 마무리된 게 이제 거의 차이가 좀 있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장을 좀 보시는데 아마도 중요한 거는 이제 경제 지표 발표, 고용 지표라든가 여러 가지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라든가 중국의 개방 상황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변수라는 거는 언제든지 존재하는 거니까 딱 고정해서 볼 필요는 없고 우리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금리는 그 정도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안에 금리 인하는 미국은 없습니다. 미국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 금융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금리 인하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금리 인상을 하면서도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우리 한국은행에서 RP 발행도 했어요. 환매조건부 채권. 그죠?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근데 워낙 심각하니까 자금 시장이 너무 심각하니까 5개 은행에서 모여가지고 그죠? 또 그 95조 가량 자금 지원도 저기도 하고요. 정부에서 50조 이상 플러스 알파 하고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한쪽에서는 한국은행에서는 금리 인상을 막 하는데 빅스텝을 밟고 있는데 자금 시장이 얼어붙어 버리니까 돈을 풀었단 말이죠. 그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나라 경기 침체로 깔딱인다 싶으면 금리 인하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끔 대응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올해 안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은 아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돼 버리면은 가장 큰 문제는 뭐 금리 격차가 1.5%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면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금리 격차가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자본 유출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게 돼요. 예,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 자본 미쳤다고 우리나라에 돈 놔둡니까? 금리 격차가 1.75%, 뭐 2% 이렇게 나가는데 저것도 당장 돈 빼가지고 이자 더 주는데 갖다 놓겠죠. 아마 우리나라 한치 앞을 못 내다볼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나라는 경기 침체로 가는 거는 어떻게든지 막아야 돼. 막지 못한다 그러면 지옥을 맛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번 정부가 잘 해결해 주길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